기존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에 새롭게 추가된 능력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태틱 메서드, 정적 메서드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ES5에서는 문서의 객체, 즉 노드 리스트를 수집할 때 document.querySelector5를 사용해서 ul.demo 안에 있는 lid를 모두 수집한 다음에 lis 변수에 참조할 수 있었죠. 이때 노드 리스트는 유사 배열 객체입니다. length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배열은 아니죠. 유틸리티 함수로 makeArray라는 함수를 만들고 lis 객체를 전달했을 때 이와 같은 구문에서 lis 객체가 전달이 되겠죠? 그럼 내부에서 array.prototype의 slice 메서드를 빌려 써서 객체를 전달하게 되면 반환되는 객체는 배열 객체가 복제돼서 반환되겠습니다. makeArray를 통한 lis 노드리스트 객체는 배열 객체로 변환됐기 때문에 for each 구문을 사용할 수 있죠. 내부에 li 아이템을 순환해서 처리하는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5까지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ES6는 보다 편리하게 array.from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ray 생성자 함수에 연결되어 있는 from 함수인 거죠. 이 static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돔 객체를 수집한 node list 또는 HTML 컬렉션을 array.from에 전달해가지고 배열 데이터로 바꿔주게 됩니다. array.from 메서드가 하는 것은 유사 배열 데이터를 배열로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럼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HTML 내부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를 children이라는 변수에 담을 수 있겠죠? children은 노드 리스트로 head와 body를 가지고 있습니다. children은 배열이 아닌 유사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화 시킬 필요가 있겠죠? 이와 같이 배열로 만들어줘도 됩니다. array.isArray 결과는 true가 될 테니까요. array.from이라고 하는 네이티브 코드가 지원되는 브라우저에서는 children이라고 값을 전달하게 되면 반환되는 것은 배열 데이터가 반환이 됩니다. 결과는 배열이 되겠죠. from 메서드의 children 변수를 참조한 후 for each 구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내부에 엘리먼트를 받아서 엘리먼트의 class list add 구문을 사용해서 HTML의 children이라고 문장 구문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먼트에 가보게 되면 body 요소와 head 요소의 클래스 값이 HTML children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에 사용하실 때 array.from을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하게 배열 데이터화 시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개 연산자인 spread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lis 노드 리스트, 즉 유사 배열을 배열화 시킬 수 있겠죠. 이런 방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S5에서 문서의 객체를 수집한 후 array prototype 메서드를 빌려 쓰는 패턴을 사용해서 유사 배열 객체를 전달하게 되면 내부에 원소 아이템을 빼내가지고 가공한 후 return할 수가 있었죠. 배열 객체의 main 메서드를 빌려 쓴 것입니다. ES6에서는 array.from을 사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겠죠. array.from 메서드를 사용해서 맵을 통해 아이템에 가공을 한 후에 그 값을 return해 줄 수 있으니까요. 앞서 코드를 살펴본다면 array.from의 for each 대신에 map 내부에 있는 class name 값을 반환시켜서 새로운 변수의 답을 설정해서 담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 값을 가져와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ES5에서는 배열을 만든 후에 순차적인 값을 채우고자 한다면 for문을 사용해서 i 값을 증가시켜 원하는 값을 각각의 인덱스에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값을 구할 수가 있었죠. ES6에서는 array.from을 사용해서 보다 편리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array.from 메서드는 첫 번째 인자로 유사 배열을 받지만 두 번째 인자로 map 펑션을 받습니다. 옵션이고요. 마지막으로 this argumen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옵션입니다. 총 3개의 인자를 전달받을 수가 있는데요. 문장 구문을 보게 되면 array.from의 new array를 통해서 length 값이 101개인 배열을 만들고요. 그럼 원소가 101개가 되겠죠? 두 번째 들어오는 것은 map 펑션이 되겠습니다. 아이템은 현재 undefined인 상태일 거고 i 값은 인덱스일 텐데요. 이때 인덱스를 return 시키는 형태로 결과를 반환하게 되면 0부터 100까지 값을 가진 array 11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코드를 실습해보면 array.from 메서드를 사용해서 첫 번째 인자로 new array 11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101개의 undefined 만들어지죠. 내부에 map 펑션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x와 i 값을 받는 arrow 펑션을 만들고 i를 리턴한다고 합시다. 그럼 만들어지는 결과는 0부터 100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 값을 변수에 array 11이라고 담게 되면은 array 11의 경우는 101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형성되는 것이죠. ES5에서 new array로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리스트 배열을 만든 후에 데이터 리스트의 length를 보면 숫자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new array를 통해서 2.1 이와 같이 실수를 집어넣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new array 구문 내에서 전달된 인자는 양의 정수여야 됩니다. 해당되는 숫자의 개수만큼 원소가 생성돼서 배열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와 같은 방법은 쓰시면 안 되겠고요. 오류나니까. 하지만 array 리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값가로 내부에 아이템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데이터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서는 new array 구문 대신에 리터럴 방식을 권장했던 겁니다. ES6부터는 array of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ray of 메서드는 내부의 아이템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new array라는 구문을 살펴본 기대 밖의 결과를 비켜나갈 수가 있어요. new array에 숫자 3이 들어오게 되면 length가 3인 undefined를 3개 가지고 있는 배열 데이터 만들어졌다면 array.of는 전달된 숫자 3을 포함하는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반환시키게 됩니다. new array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밖의 결과를 비켜갈 수 있는 것이죠. array of에는 아이템을 임의로 여러 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array of를 사용해서 document.body와 document.head 두 개의 HTML 요소를 모두 수집한 다음에 HTML children이라는 변수에 담을 수 있죠. 해당 데이터는 배열, 즉 iterable 객체이기 때문에 HTML children of를 사용해서 내부의 child를 끄집어낼 수 있고요. child를 출력하게 되면 body와 head를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실습을 해보면 array.of를 사용해서 3, 6, 9를 전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과거 new array를 사용했을 때 9을 집어넣으면 undefined가 9개인 length 값을 출력해보면 9개가 나오게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이 과거에는 다음과 같이 리터럴을 사용했는데 array.of를 사용해서 결과를 처리하게 되면 length 값이 1, 즉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서 비켜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실 때 과거 리터럴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array.of를 사용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태틱 메서드인 from과 of에 대해서 공부해봤죠? 이어서 prototype 메서드, instance 메서드를 공부해보겠습니다. ES5에서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numbers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배열의 length에 따라서 총 4번 반복하게 되는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numbers의 원소를 각각 출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for each문을 사용하게 되면 내부의 callback 함수를 받아서 첫 번째 아이템을 받고 두 번째 인덱스를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출력해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ES6에서는 for of문과 array prototypes에 array가 가지고 있는 keys라고 하는 메서드, value라고 하는 메서드, entry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보다 손쉽게 키나 value 또는 키와 value의 집합을 빼올 수가 있게 됩니다. for of문에 numbers는 배열이죠. 배열의 keys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내부에서 0, 1, 2, 3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받아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values라고 하는 값의 경우는 결국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내보내주는 형태가 되겠죠. 이와 같이 처리가 될 것이고요. entry의 경우는 이전 영상 강의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 entries는 내부의 키 밸류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비구조 할당을 사용해서 인덱스와 밸류를 출력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습 겸 피보나치를 처리해줬던 fibo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랩 변수를 사용해서 current, call 변수 값을 0을, next 변수 값을 1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while문을 사용해서 n이 거짓이 되는 순간, 즉 0이 되는 순간에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generator를 종료하고 current 값을 반환합니다. 비구조 할당을 사용해서 current 값과 next 값에다가 current에는 next 값을 그리고 next에다가는 current 플러스 next 값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fibo라고 하는 generate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f7이라고 하는 변수에
피보 함수에 숫자 7을 집어넣어서 F7의 제너레이터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F7은 제너레이터 객체이기 때문에 array.from 메서드를 사용해서 wrap 변수를 사용한 다음에 A7으로 변경시킬 수 있겠죠? 그럼 A7 변수에는 피보나치 수열 데이터를 7개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같이 A7 keys라는 메서드, 인스턴스 메서드죠. 배열의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해서 내부의 키 값을 빼온 다음에 콘솔 로그 키를 출력하게 되면 0부터 6까지 빼오게 되고요. values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키 값 대신에 value 값을 빼올 수 있습니다. 그럼 피보나치 수열 데이터 값을 빼올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비구조 할당을 사용해서 index와 value를 빼올 수 있는데요. 내부에 entries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index와 value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예시를 잘 기억해 주시고 실습해 보신 다음 넘어가 보죠. 이 부분은 앞서 다룬 코드와 유사한데 살펴보실 부분은 전개 연산자를 사용한 이 부분입니다. numbers 배열 데이터에 entries를 사용한 전개 연산자 펼치게 되면은 내부에 다음과 같이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1차원 배열 내부에 각 키와 value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배열에 entries 각각의 array 이터레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전개 연산자를 사용해서 결과를 추출해보게 되면 1차원 배열 내부에 각각의 키 value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keys, values, entries 메서드를 살펴봤으니까 이어서 find 메서드를 살펴볼 건데요. find 메서드가 ES6에 등장했기 때문에 ES5에서는 배열이 find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find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 1차는 대상 중 첫 번째 대상을 반환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넘버스 배열이 있는데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었죠? 내부에 배열을 전달합니다. 콜백 함수가 있고요. 콜백 함수는 item, index, array 3개의 인자를 순서대로 받게 되고요. return 값이 true인 것을 반환하게 됩니다. 아이템이 100보다 크고 아이템이 105보다 작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데이터 하나를 반환하게 되는 것이죠. 유틸리티 함수 내부에서는 전달된 array 그리고 콜백 함수가 있겠죠. 반복을 통해서 array length만큼 순환하게 되고요. 콜백 함수에다가 array 아이템을 전달하게 됩니다. index를 두 번째로 전달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array를 전달하게 되겠죠. 내부에 이 콜백 함수의 결과가 true라고 한다면 array의 index를 반환시켜주게 되는 함수가 이 find item array utility 되겠습니다. 결과는 100보다 크고 105보다 작은 값 중에 첫 번째 값에 해당되는 것이 103이 되겠죠. 즉 10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ES5에서는 이와 같은 유틸리티가 필요했는데 ES6에서는 find 메서드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는 것이죠. 넘버스 배열 데이터에 find instance 메서드를 사용해서 내부에 arrow 펑션을 사용한 다음에 다음 같은 계산식을 설정하게 되면 아이템 값 중에 100보다 크고 105보다 작은 해당 값을 반환해서 아이템 변수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A7 배열이 있죠? A7 배열에 find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x값을 가진다고 했을 때 x값이 3보다 큰 값을 찾는다고 합시다. 그럼 결과는 5가 반환되는 거죠. 나머지 값들은 3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5가 반환되고요. 8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매칭되는 값을 반환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0보다 크다고 한다면 1, 첫 번째 매칭되는 1만 반환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find 메서드가 상당히 간소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ES5에서 find index라고 하는 메서드를 배열 객체의 아이템이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찾는 그런 유틸리티 함수입니다. find item index array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 함수죠. 사용법은 앞서 살펴봤던 find랑 유사한데 find item index array는 array를 전달받게 되고 콜백 펑션을 전달받습니다. 콜백 함수는 내부에 아이템을 받게 되어 있죠. 똑같은 로지로 수행을 하되 콜백 함수에 아이템을 전달하고요. i 값과 array를 사용하도록 해서 내부에 i 값을 반환시킵니다. 이때 콜백 함수의 리턴 값이 조건이 참일 때 결과 수행이 되겠죠. 아이템이 105보다 큰 인덱스를 빼오는 거예요. 그러면 0, 1, 2, 3인데 이 중에 105보다 큰 값은 109밖에 없으니까 3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반환하게 됩니다. ES5에서 유틸리티 함수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면 ES6는 언어 차원에서 find index라는 메서드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넘버스에 find index 메서드를 사용한 다음에 arrow 펑션으로
결과가 참인 값을 반환한다면 다음과 같이 손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실습을 해보게 되면 A7에서 find index native method가 있겠죠? x값이 7보다 크다고 한다면 반환되는 인덱스는 6인데요. 0, 1, 2, 3, 4, 5, 6, 즉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가 반환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반환되는 인덱스가 첫 번째 매칭되는 0, 1, 이 자리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어서 index of와 find index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볼 건데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